오늘도 너무 시끄러운 고독에 관련된 네 번째 해석입니다. 오늘이 아마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글을 읽다가 뭔가를 또 발견하면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앞에 제가 제작해 놓은 1편부터 3편까지 먼저 듣고 오시면 이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이 책을 읽기 위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책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읽어볼 생각입니다. 참고가 될지 모르니까 77페이지에서부터 85페이지 정도? 네, 여기까지인데 제가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읽고 제 마음대로 이 소설을 바꿔놓고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따라오시기 쉽게 한태아라고 하는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가 두 명이 있었잖아요. 한 명이 만차, 항상 황금산이 생각나게 만드는 여자가 있고 또 하나는 가난한 집시 여자, 민둥산을 생각나게 하는 여자가 있죠. 앞에서 제가 만차라고 하는 것은 상징계에 속해 있는, 이미지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또 가난한 집시 여인은 상징계, 언어, 문자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가난한 집시 여인이 왜 문자라고 생각했는지 맨 뒤쪽에 있는 일론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렸고 또 민둥산이라고 하는 것에는 오직 기표만이 존재하고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난한 집시 여인에 관련된 글을 제 마음대로 문자로 바꿔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77페이지에 중간에서 좀 밑에 부분입니다. 나는 갈짝대는 소리에 넋이 선잠이 든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러자 은하수 모양의 어린 집시 여자 하나가 내 몽상의 물결위로 어김없이 나를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김없이 나를 만나러 온다. 이 얘기는 항상 나를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로 위쪽에 쥐들이 깔짝대는 소리에 넋이 선잠이 든 상태로 누워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쥐가 책들을 깔짝깔짝거린다는 얘기는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책을 읽다가 문자인 그녀가 어김없이 나를 만나러 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저는 집시 여인을 책이라고도 읽고 언어라고도 읽고 또 문자라고도 읽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서 78페이지 부분에 맨 위쪽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몸을 애무할 때, 여기서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집시 여인이죠. 그 몸을 애무할 때, 이걸 바꿔 읽으면 그 책을 읽을 때 마다 손가락으로 버터를 만지는 느낌이었다. 되게 부드럽다는 얘기 아니에요. 따라서 내 정신의 촉감은 대단히 부드러워졌다. 책을 읽을 때마다 내 정신의 촉감이 대단히 부드러워졌다. 그녀가 입고 있던 볼성 사나운 단벌 드레스는 소스와 국물로 얼룩져 있었다. 저는 이거를 그녀는 문자라고 했으니까 그 내가 읽고 있는 책은 책 등도 있고 책 표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책 표지. 그래서 그 책 표지는 소스와 국물로 얼룩져 있었다. 이때 소스와 국물은 뭔가 사상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글로 쓰인 무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책을 읽다가 튄 소스와 국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녀는 책입니다. 그리고 밑에 쭉 또 내려가면 그녀를 맨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그렇다. 카페 호르키를 나선 참이었는데 그녀가 내 뒤를 한 발짝도 놓치지 않고 바짝 따라왔다. 기다리게 하거나 나보다 앞서는 일도 없이 종종 걸음으로 소리 없이 따라왔다. 한태아는 책에 묻혀 사는 사람입니다. 문자의 세계에서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바꿀게요. 나는 카페를 나오다. 책을 읽었다. 그럼 여러분이 책 읽을 때 문자가 여러분 앞을 막 앞서서 달려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눈의 속도와 보조를 맞추죠. 기다리게 하지도 않고 앞서 나가지도 않고 종종 걸음으로 쫓아온다. 이 얘기는 나는 종종 걸음으로 그 책을 읽었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말이 나와요. 이거야. 그녀를 떼어놓을 심산이었대요.
아, 귀찮아. 자꾸 따라오니까. 그래서 나는 일부러 희생이라 불리는 장소에 이르러 그녀에게 작별을 구하려고 했다. 희생이라는 장소? 뜬금없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책 속의 내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읽었다. 이렇게 되죠. 그 책 안에 나와 있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읽었다라거나 아니면 7장 정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장을 읽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녀에게 작별을 구하려고 했다. 거기까지만 읽으려고 했다. 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웬걸 그녀도 나와 같은 길로 간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읽는 방향대로 더 읽어주면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사는 영원이라는 이름의 강깃을까지 함께 걸었다. 영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강깃을 없겠죠. 뭐예요? 책 속에 영원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읽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책 속에 영원이라는 장을 읽었다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서 8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불은 그녀 안에 있었다. 타오르는 불꽃이 없다면 그녀는 살 수 없을 게 분명하다. 자, 그녀는 책이라고 했으니까 혹은 문자라고 했으니까 문자는 그녀 안에 있었다. 타오르는 문자가 없으면 그녀는 살 수 없다. 책이니까. 책 안에는 문자가 기록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문자가 그냥 불꽃이면 안 돼. 어마어마하게 타오르는 불꽃이어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책이라야 우리가 정말 좋은 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다음에 81페이지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 외에는 달리 바라는 것이 없었다. 책과 납니다. 책 읽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책 한 권 있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경우야. 이 모든 것에 대해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합의를 본 것 같았다. 책 읽는 자와 책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함께 온 우리는 한 번도 서로를 떠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이게 전부 다 책과 문자에 관한 그리고 읽는 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면요. 82페이지에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민둥산 얘기가 나와요. 민둥산에서도 저는 문자의 세계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 자, 이제 83페이지 슬픈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83페이지 맨 마지막에는 갑자기 어느 날 그 집시 여자가 보이질 않아. 내 집을 찾아오지 않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훨씬 나중에야 나는 게스타포가 그녀를 다른 집시들과 함께 체포해서 강제로 끌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마이다네크 혹은 아우슈비츠의 어느 소각로에서 태워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희생이라는 장을 가진 책, 영원이라고 하는 장을 가진 그 책을 나았지. 너희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소각로에 불태워버렸어. 문자의 세계를 없애버린 거야. 한티아라는 주인공의 그 아름다운 책을 너희들이 불태워버렸어.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책을 만약에 잃게 됐다면 어떤 일을 하실 거야? 한티아는 이렇게 합니다. 84페이지에요. 전쟁이 끝나고 한참 뒤인 1950년대에 내 지하실은 나치 문학에 파묻혀 있었다.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는 수톤이나 되는 책과 팸플릿을 나는 열성을 다해 파기해버렸대. 나치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책, 내 사랑하는 여자를 아우슈비츠의 소각로에서 태워버렸으니까 너희들의 이 가짜는 문학을 나는 열성을 다해서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복수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면 히틀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해방된 바르샤바와 해방된 파리, 빈과 프라하로 입성하는 히틀러. 혼자 있는 시간에 히틀러, 추수감사절에 히틀러, 히틀러와 그의 경호견, 전선의 군인들을 방문 중인 히틀러, 대서양 장벽을 순찰 중인 히틀러, 동유럽과 서유럽의 점령 도시로 향하는 히틀러, 참모부에서 지도를 들여다보는 히틀러. 나는 이 히틀러와 열광하는 남녀들과 아이들을 파쇄해서 이겼는데 그럴수록 나의 집시 여자가 더 간절히 생각났다. 히틀러에 관련된 모든 사진, 모든 기록, 모든 문자, 모든 책 이런 것들은 가치가 전혀 없는 쓰레기라고 본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파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 내가 사랑했던 그 문학, 내가 사랑했던 그 문자 그거를 다시 생각나게 만들었다라고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는 집시 여자는 실제로 여자 사람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문자나 언어나 책으로 읽어본다면 이 부분이 좀 생뚱맞은 부분이에요. 실은 만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뭐 맨날 사는 것도 이상하고 근데 얘를 문자나 언어로 읽으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는요. 파트릭 주스킨티의 존 머시 이야기라는 책을 읽을지 아니면 밀란 쿤데라의 무의미의 축제라는 책을 읽을지 아직 결정은 못했고요. 제가 결정하는 즉시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